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진짜 이해 없습니다. 서울 쪽 공사는 C가 마련 중입니다. A 노가다는 해야지 이런 말도 못합니다. 이제는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일이 완전히 없지 않습니다. 찾아볼 일이 있는데 좀 좋은 일자리가 없죠. 좋은 일자리,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. 이제 꿀알바가 없죠. 꿀알바. 네. 쉬운 알바, 일은 쉬운데 뭐 돈 많이 주고 편한 알바 있습니까?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나요? 쉽고 편한 일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. 몸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돈 잘 나오고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있다. 네. 이제 편한 일 없어요. 편한 일. 앞으로 편한 일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. 뭐 지금도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없어질 거야.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자분들도 좀 마음가짐 달라져야 돼. 앞으로 여자분들도 남자만큼 이제 역할하는 일을 찾아야 될 겁니다. 아마 앞으로 난 여자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이제 체구가 작아서 뭐 사무직에서 뭐 소녀만 치거나 뭐 매장 관리하거나 그런 일 해야 돼. 이제 그런 일 구하기 힘들 겁니다. 그런 일이 대표적으로 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그 일도 고충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단순 사무일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. 진짜 많이 없어지고 있어.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 2년 상간에 가장 일자리 수가 많이 없어진 게 있어요. 그 뭐냐 하면 격리예요. 격리. 이거 아마 여자분들 공감하실 겁니다. 뭐냐 하면 보통 격리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거든요. 보통 웬만하면 여직원 뽑습니다. 남자 격리 본 적 있습니까? 없어요. 여러분 보통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격리는 대부분 여자입니다. 예. 여자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해. 보통 문과 나오신 분들이. 근데 요즘에 격리 일자리가 정말 적고 정말 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생각 안 가져봤습니까? 예. 여러분 격리가 얼마나 치열하냐면 여러분 중소기업도 지원자가 100명이 넘어.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야. 보통 격리 중소기업 초봉이 한 2,600 되거든요.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.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지원자가 좀 미어 터집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씩 사람인이나 뭐 인크루트 아니면 이제 이 잡코리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 사무직 일자리 정말 안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규직이 많이 줄었어요. 정규직이. 일단 일자리 수도 많이 줄었고 정규직이 많이 줄었습니다. 계약직, 임시직, 파트타임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사무직 뽑는데 이제 정직이 아니라 계약직 한 3개월만 일하고 아니면 이제 뭐 기본 회사 근무가 10시간이잖아요. 10시간씩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한 4시간만 시키는 거야. 4시간 시키고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돈을 주는 거예요. 일종의 알바죠. 알바. 성수기 때만 뽑았다가 성수기 지나가 버리면 내보내는 거예요. 이게. 그런 식의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. 이게. 좀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. 무조건 화이트 칼라의 사무직만 바라보면 좀 앞으로 일 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쪽 분야에 이제 일자리가 줄었으면 줄었지 전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단순 사무는요. 사실 대체할 게 많아요. 대체할 게 많습니다. 그 ERP 같은 프로그램 있죠. 예. ERP 프로그램 이제 월정액 내고 깔면 사실 간단한 격리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. 격리일은 보통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들이 격리 왜 뽑냐 하면 약간 얼굴마담도 있거든요. 얼굴마담. 사무실 남자면 칙칙하니까 여직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아니면 잔심부름할 사람 필요하니까 이제 보통 여직원 하면 뽑는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알겠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도 많아요. 우리 사장이 맘 잡고 하면 격리 없이도 일 처리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뽑아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요즘은 워낙에 중소기업도 힘들고 인건 부담 심하다 보니까 인원수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장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격리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웬만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격리 시킨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자분들도 일자리에 대한 어떤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. 넓혀야 됩니다. 앞으로.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면 못 살아남습니다. 진짜로. 참 불과 한 2-3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요, 여러분? 정말 많이. 이제 뭐 배달로 큰 돈 번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. 뭐 배달로 뭐 월 1,000만 원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잘 없잖아요.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. 있는데
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살아들었고, 이제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힘들다. 뭐 배달 말고 다른 거 찾아야겠다. 뭐 최저시급도 안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왜냐하면 이 배달 쪽 돈 많이 벌려면 일단 콜이 많아야 되고, 콜 단가가 높아야 돼. 단가 높은 콜을 많이 잡아서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쉽지가 않죠. 예. 왜냐하면 이제 콜은 한전적인데 하겠다는 라이더들은 많으니까. 옛날엔 택배상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 구하는데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.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옛날처럼 또 많이 뽑지가 않아 이게. 그래서 앞으로는 있잖아요. 좀 일이 웬만큼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아니면 일단 해보는 게 좋아요. 해보는 게. 그리고 내가 정말 도시에서 일을 못 구하면 시 외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. 앞으로는. 보통 도시에 살았던 분들이 외곽으로 빠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.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래도 내가 지금 도시 안에서 도저히 일을 못 구하면 그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야. 외곽으로. 예. 내가 그 시내 안에서 일을 못 구하면 시 외곽으로 좀 몇 분 더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. 앞으로는. 뭐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죠. 어떡하겠습니까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비로 영접비용입니다. 요즘 현직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일거리도 없고 예전이면 거들떠도 안 보던 단가도 덥석 물어버립니다. 용접사는 배골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이라 작은 업체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현명한 겁니다.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아, 용접요? 용접이 기술 쪽에서 좀 좋긴 하죠. 용접이. 용접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좀 진입장벽이 좀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용접 기술 배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용접이 또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. 쪼그리고 하고 화상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용접 이제 그 스파크 튀길 때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 사실 건강적으로 좋은 일은 절대 아니에요. 이거 뭐 용접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. 근데 용접은 다 피하거든. 예.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 다 쇳덩어리란 말이에요. 쇳덩어리. 쇳덩어리인데 이거를 이제 접합을 해야 되죠. 붙여야 됩니다. 붙이려면 그 쇠 가장자에 녹여가지고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붙여야 되잖아요. 그 용접이죠. 용접. 용접은 뭐 아예 일자리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. 애초에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. 예.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. 옛날에는 있잖아요.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용접 일자리 구할 수가 있었어. 예.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.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런 공장 뭐 건물이나 건물 지을 때 용접 필요하거든요. 예. 판넬 공장 지을 때도 용접 필요하고. 그런데 요즘에 공장 건물도 많이 안 짓죠 이제. 예. 공장 건물 짓거나 호이스트 조립할 때도 용접 필요하거든요. 예. 용접이 정말 광범위하게 필요합니다. 왜 뭐 기계 라인 만들거나 왜 기계 세팅할 때 있잖아요. 왜 보면 이제 공장 판넬 공장 지을 때 용접하거든요. 예. 그 마감 사이 용접하고, 그리고 기계 조립할 때도 기계 만들 때도 용접하고요. 기계 라인 만들 때도 용접합니다. 예.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들이 다 쇳덩어리예요. 쇳덩어리. 쇳덩어리 붙이려면 용접해야죠. 근데 요즘에 공장도 많이 안 지어요. 공장도. 왜 남는 공장이 많거든요, 여러분. 남는 공장. 예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용접 일자리 같은 걸 좀 구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멀리까지 가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차 몰고 멀리까지 가야 돼. 그런 거 감수해야 돼요. 옛날에는 그냥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시내에서 이제 일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멀리까지 가요. 시외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몇백 번씩 숙직하면서 일을 해야 돼. 그러니까 그런 거 각오해야 돼요. 아니면 정일이었으면 저기 가시면 돼요. 거제도 가시면 돼요. 조선서. 조선인 용접이 무조건 필요하니까. 예. 조선 일이 많잖아요. 그리고 용접은 사실 그나마 좀 나아요. 그러니까 막 무조건 일을 못한다 이건 아니야. 아닌데 뭐 예전만큼 단가를 뭔가 세게 받는다거나 이제 일을 가져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죠. 이제 용접도 이제 뭐 일하려면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 타지생활 같은 것도 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요즘에 노가다도 마찬가지잖아. 노가다도 있잖아요. 내가 산 지역에서 노가다 현장 구하려면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
어디 팀으로 꾸린 데 있잖아요. 지방 같은 데 있잖아요. 멀리까지 가는데 그런 데 가야 돼 이게. 예. 노가다도 찾아보면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일이 있긴 한데 이제 숙식 노가다 같은 거 있잖아요.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짐 싸두고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, 예. 그런 데 가야 일이 있어요 이게.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뭔가 일을 구하겠다. 사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일 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면 떠나야 돼요.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짐 싸두고 머리까지 나가야 됩니다. 그런 거 각오하셔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이게.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용접도 이제 뭐 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녀야겠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먹고 살려면. 아무튼 그 용접 잘 배우시기 바라겠고, 배우면서 절대 안 다치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